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났는데요. 이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요? 감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국민의 참정권이 이렇게 전혀 예기치 못하게 침해된 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의 비난은 선관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만은 선관위의 조직은 법원이 사실상 선관위의 머리고 선관위의 사무처는 손발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파 선관위만 해도 동부지원 수석부장판사가 송파 선거구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법원이 머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사태는 법원이 상당히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헌법상 법원과 선관위는 분명히 분립되어 있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별개의 기관이지만 선관위원장, 중앙선관위의 위원장도 대법관이시고 각급 선관위원회의 위원장도 다 지방법원 원장들이시고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머리는 숨어 있어서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송파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시켰습니다. 사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법적 소속으로 가거나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상황이고 법관이 위원장이신데 이것을 마음대로 폐기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법적 절차에 거치지 않는 투표함의 폐기였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관들이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파구의 지금 올림픽공원에서도 최근에 현장 점검 결과에 나왔습니다만은 약 4만 표가 투표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배분을 안 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법관이 위원장이시니까 법원이 상당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법원은 선관위 업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 법원은 하지 않지만 법관이 하죠. 그리고 그 법관들은 주로 각 지방 법원의 원장들이 각급 위원장들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저는 그렇게 숨으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현재 선거 소총이 진행되는데요. 선거라는 게 과연 뭔가요?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입니다. 네. 셀프 가버넌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근데 그 스스로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선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선거 소총을 국민이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모르는데 어떻게 스스로 다스릴 수가 있나요? 선거 소총에 관련된 업무는 법원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지금 재검표 진행되고 있는 거 그럼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역시 선거 소송이라면 법원이 심리 대상이지만 선거 소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또 판사이시지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한 분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지는 않을 거라고.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합의기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위원장의 영향은 아주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위원장은 판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선거가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라고 한다면 법원도 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법원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판사들이 위원장으로서 어디 뭐 해외여행 가시고 뭐 수당 더 받으시고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최근에 수원지법에서 사실 국민들이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만 해도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투표율을 조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투표율을 조작한 직원들의 메신저에 대한 영장도 발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낙담할 수밖에 없었고 법원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 또 수원지방법원장이 경기도 선관위 위원장이시잖아요. 예.
그 부분 예, 알겠습니다. 예, 김민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윤 의원님 대체 드러내 주십시오. 답하신 거예요. 예, 전주을 출신 이성윤 의원입니다. 법무장관님 네. 건강이 안 좋으시다니까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전 장관님이 더할 일도 의지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장관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고 과거에 그 검찰 개혁에 이 직면할 때마다 검찰이 그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우선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그 고위직 검사들이 줄지어 사측서를 내죠. 사퇴 초를 합니다. 그러면 검사들은 이 프로스에 뭐 이런저런 얘기 시끄럽게 막 만들죠. 그럼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뭐 권한쟁의 심판이 뭘 하고 하여튼 법꾸라지처럼 법기술을 온갖 법기술로 현란하게 이렇게 검찰 개혁을 반대합니다. 저는 만일에 이번에도 검찰총장 직무 대행부터 시작해서 검찰 고위직이 이런 일을 하고 또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한다면 장관님께서 엄정하게 좀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근데 의원님 그 검찰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파동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게 검찰의 직접 수사권, 인지수사권을 박탈하는 그런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수사 기소가 완전히 사실상 거의 분리된 겁니다. 일부 좀 남아있던 문제인데 공소청 중수청에 설립된 법안이 통과되었어도 검찰 안에서 많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많은 검사들이 이건 국민적 여론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데 수긍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 뭐 일부 여러 가지 좀 작은 건 있었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개혁에 동참한다는 게 큰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제 하실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강을 다시 챙기시고 보안사건 폐지 이후에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었습니까? 보안사건 폐지 문제는 국회 이름하고 국회 결정에 따라서 장관님은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무검찰에 있는 그 수사 인력, 직접 수사 인력, 검사관 2,200명, 그다음에 그 수사관 6,000명 정도 인력을 어떻게든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검찰에서도 지금 공수청 준비단이 있고 또 행안부에서 중수청 준비단이 있는데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도 이미 지난해부터는 거의 인지수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 대부분 인지부서에서도 공부 위주만 하고 있거든요. 그 수사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네, 그래서 저도 어쨌든 지금 최대한 전에 직접 수사와 관련됐던 인지수사와 관련됐던 부서들은 뭐 저는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방향은 맞는데 네. 지금 10월 2일 날 지금 69일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인사, 그다음에 조직, 그다음에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예산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지난번 제가 법사위에 때도 장관님께 요청을 했지만 그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예,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뭐 행안부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안수사권을 없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인력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저는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요구하거나 또는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남겨둔다는 것은 바로 그 수사 인력을 남겨두었다가 사정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 인력을 직접 수사 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검찰이 수사권의 씨앗이라도 남겨서 나중에 결국 옛날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행령으로 등자로 수사권을 많이 확대했던 것처럼 이 조직의 수사 인력을 남겨놓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그 인력을 빨리 확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10월 2일 날 제대로 중청 공수청이 출범하게 되고 보안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도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수사 인력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보안수사권만 폐지한다?
이건 믿을 수가 없고 국민들도 납득하지 않을 겁니다. 예, 아니 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그 검찰에서 큰 업무들을 맡아보셔서 알겠지만 보안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보안 수사 요구를 하든 또 재수사 요구를 하든 또 그다음에 공판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필요한 지원 인력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가 될 건지를 좀 세밀히 논의하고 있고, 다만 저는 분명히 검찰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검찰 안에서 유능한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이 수사 인력을 줄여야 되고요. 다시 수사권을 부활할 수 있는 수사 인력 양교돼서는 안 됩니다. 이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의원님. 다음은 김태규 의원님. 예, 대체 드러내 주십시오. 예, 행정처장님. 네. 아마 처장님도 새로 오셨을 것 같고 저도 새로 와서 서로 데뷔전이라서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저도 그 지방에서 그 부장판사 할 때 선관위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구선관위원장을 했었는데, 선거 관련해서 제가 무슨 내용을 알겠습니까? 뭐 말 그대로 얘기하면은 그냥 바지 사장이라는 속된 표현이 가장 정확할 건데, 그 부분은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건, 그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잘 뭐 대부분 다 지금 그 실질적인 선거에 대한 업무를 전혀 모르고 지금 다들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고받고 결제 서류 도장 찍어주고 이 역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각 선관위원장들의 아니 뭐 솔직히 얘기하시면 저도 경험해봐서 알고 법원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선관위원장들이 다 그렇다고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그런 건 맞으시죠? 그죠? 자, 그러면은 기관장이 그 지경이면 그 선거 관리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되시겠죠, 그죠? 배제시키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러시죠? 네. 그래서 네. 지금 법관들을 선거관리 업무에서 선거관리위원장에서 배제시키는 것에 대해서 처장님 의중은 어떠신지? 뭐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의사를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한다면 그건 입법 정책적 사항이어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모범 답안이긴 한데 아마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없앤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으실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시죠? 예. 근데 이제 선관위도 그 중앙선관위가 있고 또 시도 선관위가 있고 시군구 선관위가 있는데, 시군구 선관위 정도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면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또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법관이 좀 관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지 사장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놔두는 게 맞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기 사무처장님, 네, 섬차입니다. 그 직무감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감사원 직무감찰 부분, 그죠? 그 헌법재판소에서 직무감찰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논의가 좀 있었죠. 그게 해석론이 갈렸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직무감찰을 해석을 통해서 감사원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그래서 감사원에서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이루어졌으면은 혹시라도 이번 같은 사태가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뭐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뭐 조금 더 감시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시죠? 답을 못 하시네요, 그죠? 법무장관님, 검찰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검찰청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제가 검사 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제도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필요합니까? 일단 그 검사 제도가 만들어진 역사적 연원이 제가 네. 시간이 좀 짧아서 좀 정리를 좀 질문이 좀 많아서 제가 네네. 제가 아직 요령 부득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 회의장에 들어와서 제가 느낀 거는 검사 제도도 필요 없고, 그리고 검찰청이 없애는 게 선이고, 그 다음에 기소 수사 분리하는 게 당연하게 개혁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전제 자체가 전부 다 잘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런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보안 수사권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안 수사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검찰의 수사권을 전부 다 되돌려 주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건 아예 언급도 안 되고 보안 수사권조차도 마치 얘기하는 게 무슨 죄악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 보안 수사권, 나아가서 수사권은 검사가 반드시 가지면 안 되는, 제도적으로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그 어느 나라도 이거는 채택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제도 맞습니까? 뭐 그 검찰의 그 수사에 관련된 권한은 뭐 여러 견해가 있는데 다만 과거 우리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뭐 이런 것들 과용해 갖고 한 그렇죠. 그런 것들 사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 달됐다를 떠나기 이전에 과거의 검찰의 행태가 그랬으니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도 개혁을 논할 때 어느 기관을 악으로 두고 악마로 규정 짓고 그러고 나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그 제도 개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저는 그 선악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